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기상과학원 성현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해수면 상승 전망과 미래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순서는 최근 온난화 경향을 한번 살펴보고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온난화 제한 목표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살펴보고 온난화 제한 목표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1.5도 특별보고서에서 나온 현재까지의 전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그래프고요. IPCC 보고에서 정의한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2015년까지 0.87도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최근 10년에는 10년당 0.2도 정도의 온난화로 점점 그 기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난화의 원인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CO2 배출이 큰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출된 탄소 같은 경우는 식생과 해양에서 총 54% 정도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해양의 흡수가 26%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IPCC 해양 빈권 보고서에 나온 표인데요. 기후 변화와 해양과 관련한 요소들과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기후적인 요소에서는 노란색이 증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빠짐없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 기후 변화 중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해수면 상승을 전망하는 부분은 관측 자료나 기후 모델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최근 AR5 이후로부터 기후 모델 자료를 이용해서 해수면의 미래 전망을 산출하는 게 정량화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거기서 말하는 해수면 고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해양 온난화에 대한 바다의 열 팽창, 그리고 극지방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빙하가 녹음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큰 두 가지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총 8개입니다. 이 그린랜드와 남극 쪽이 두 개라서 총 8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해수면 상승을 전망하는 방법이 커뮤니티에서 정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각각의 방법들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이용을 해서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용한 기후 모델 자료는 총 9개 자료를 사용했고요. 거기후 모델 자료와 SSP 4종 신규로 산출된 시나리오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총 9개의 모델은 저희 과학원에서 산출한 모델뿐만 아니라 국제 자료공유센터에 올라와 있는 기후 모델 자료들 중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방법에 사용한 변수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총 9개 정도를 사용하게 됐고요. 보시는 표가 93년부터 14년까지의 까만색이 재분석 자료이고요. 그래프들이 9개 모델에서 나온 앙상블 평균 자료입니다.
이제 값을 보시면 이제 전지구는 이제 6.4 mm/year 정도의 경향성이 분석이 되었고, 이제 한반도 주변과 동해 서해남의 연안 지역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봤을 때 5.5 정도로 나와서 전지구보다는 조금 낮은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경향이 분석이 되었고요. 이 값은 이제 재분석 자료나 이제 지난 ER5 때 자료에 비해서는 조금 값이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 개선돼서 나오는 CM6 기후 모델이 이산화탄소 증가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계산됐던 요소들의 불확실성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영향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지구 온난화 제한 목표 수준의 온난화가 도달했을 때의 이제 값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9개 모델의 4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총 36개의 앙상블에서 각각의 모델에서 이제 1.5도, 2.0도, 3.0도에 도달하는 연도를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아웃라이어는 제외를 하고 실내 95% 신뢰도 구간 안에서의 범위를 계산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2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이제 모델과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적어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서 2070년 이전에는 이제 2.0도에 도달하는 이제 값을 산출을 하였고요. 이건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제 1.5도는 30년에서 52년 사이면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용한 모델 개수나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는 9개 모델만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각 온난화 수준에서 이제 전지구 해수면 상승을 보면 북극 지역, 그다음에 중위도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대서양 환류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유럽, 영국 쪽으로 연결되는 해역, 그다음에 남극 쪽에 해당하는 남위 60도 부근의 남극 환류 지역에서 크게 그 상승치가 나타났고요. 이 결과 공간적인 분포 자체는 이전 페이지의 시민권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 측면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이제 평균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승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값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평균점과 불확실성의 어떤 비율을 구해서 그 값이 1보다 크면 조금 불확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구해왔어야 되는데, 대충 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그 비율 값이 1의 안팎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CC 보고서나 해양빈권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은 미드 컨피던스라고 약간 컨피던스 레벨을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공유를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전지구가 아닌 이제 한반도 주변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1.5도일 때는 한 5에서 10cm 글라바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2도 3도가 되면은 이제 25에서 30c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값이 숫자로 봐서 이제 딱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2019년인가 부산의 재난 관련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80cm가 오르면 이제 해운대가 잠긴다고 합니다. 25cm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3.0도가 되면 이제 해운대가 한 4분의 1은
잠긴다. 뭐 이 정도로 숫자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모델 값이고 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방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 고도의 주요 요인은 이제 해양 온난화에 대한 열팽창하고 빙하 녹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온난화에 대한 열팽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온난화 수준별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을 때 이제 녹색이 1.5도,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2.03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제 1.5도 온난화보다는 이제 3.0도 됐을 때 해양 열팽창이 가속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가속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수면 고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조금 정성적으로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온난화 제한 목표 도달 시기와 이제 각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별 현재 기후 변동성을 벗어나는 시기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가속화된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기후의 변동성을 벗어나는 의미로 이제 보통 사용이 되어서 이제 이런 비교를 정상적으로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 먼저 1.5도나 2.0도 도달 시기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2013년에서 40년, 20년에서 70년, 20세기 중반, 21세기 중반 정도 되면 다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위에 열팽창과 관련된 하항들은 이제 30년에서 45년, 대략 40년 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자면 1.5도에서 2.0도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러니까 1.5도보다 좀 온난화가 더 진행된다면 해양 열팽창이 현재 기후의 변동성을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제 분석 수치가 되겠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 값에 이제 현재 기후에서 변동성을 벗어나는 시기를 체크를 해보면 46년에서 63년 정도의 범위가 나왔고요. 이 숫자 자체는 이제 해양 열팽창이 나타나는 이 시기보다 좀 뒤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지국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계속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이제 해양도 현재 기후의 변동성을 상회하는 이제 열팽창을 온도 변화, 열팽창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을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라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빙하 녹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3.0도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기후 변동성을 벗어나는 시기를 이제 정상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북반구에서는 2030년 전후, 남반구에서는 50년 에버리지 한 50년 후반, 21세기 중반 정도의 현재 기후의 변동성을 상회한다고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모두 평균을 해서 이제 단순히 평균 기온이 증가했을 때를 체크를 했을 때 나온 수치고, 원래 시나리오대로 분석을 한다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로는 이제 여름에 해빙이 다 녹아서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했을 때 이렇게 정성적으로 구한 수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의 변동성 상위 시기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온난화 수준이 1.5도를 넘어가는 이제 극지방의 빙하 녹음이 가속화되고 북반구가 가장 빠르게 그 다음 남반구 순서로 이제 가속화가 되고 이런 빙하 녹음이 해수면 상승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영향으로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1.5도, 2.0도, 3.0도에 대한 이제 미래 해수면 고도의 값과 영향 요소를 이제 봤다면, 이제 그 기온이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관련 연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리스크 정보에 앞서서 이제 요즘 1.5도 이하로 온난화를 제한하자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관련한 경로로는 이제 노력의 시나리오 경로로는 1.5도를 기준으로 이제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감안을 하고 21세기 후반에 1.5도를 도달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자라는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최대한 단시간 내에 1.5도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1.5도 밑으로 억제하자라는 이제 감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해수면, 이건 이제 IPCC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그림을 따로 발췌해서 나올 정도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보시면 오버슈팅 시나리오보다는 이제 1.5도 이하로 감축하는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상승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설명과 덧붙여서 그 본문에는 이제 일부 생태계 손실과 같은 어떤 기후변화의 영향들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1.5도 이하로 빨리 낮춰야 된다,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도와 2.0도 온난화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본 연구에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해수면 상승이 10cm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하고 조금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는 수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국제적으로 연안 도시의 해안에 산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cm 정도 상승을 억제하는 게 인구 1000만 정도의 인구가 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고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될수록 해양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해양에 사는 여러 생물의 다양성이나 어종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1.5도로 억제했을 때는 2도로 올라갔을 때보다는 리스크 노출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류가 받을 피해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종 감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획량 같은 경우에 약 150만 톤 정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변화에서 온도를 낮춰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해양과 관련된 부분이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것에 실린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고요. 예, 전체 화면으로 제 말씀은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전체 화면이나 여기 밑에. 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예. 아, 네. 이거를 이 연구 결과를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 적응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 점검에 만약 활용하고자 할 때 이 전망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그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회사 위치가 해안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에게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아마 분명히 이거 해수면 상승이 아마 다른 공공기관보다 특히나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보고서 안에 녹이는 방안이 좀 많이 좀 궁금해서요. 고민이 돼서요. 일단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관련해서 이제 해수부를 중심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시뮬6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해수면 상승, 연안의 상승, 어떤 피해 예상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기업체나 사업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뭘 수립하시는데 이 수치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사실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학회 검증을 받았다거나 오피셜리 정책 입안의 목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요.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마 2, 3년 안으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채팅창이 안 보여요.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